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서 이게 인용이 되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본안소송에서 이 사람이 패소를 해버렸다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의 판결 요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52513 판결의 판결 요지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부당한 보전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일방이 제시하는 소명 자료만 가지고 법원이 인용할지 말지를 보통은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일방의 주장과 증거 자료만을 가지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본안에서는 이 사람이 패소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주요 취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단법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정회원만이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사단법인의 회장은 정회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수를 써서 당선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단법인의 이사들이 나서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해임 처리를 해버리고 새로운 회장을 정관에 따라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해임된 전 회장이요, 해임 결의 무효 확인해소를 법원에 제기를 하면서요, 지금 현재 회장으로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은 결국 인용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해임된 사람이 제시한 일방적인 자료만 가지고 결국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가처분 결정이 인용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단법인에는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마땅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쪽에서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직무대행자를 선임을 하게 되고 이 직무대행자의 비용으로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는 이 사람이 패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사단법인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임 결의도 유효하고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정회원의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 자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가처분도 인용되고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직무대행자 비용만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법인은 본안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사단법인으로서는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는 비용이었는데 당신이 부당하게 가처분도 신청하고 본안소송도 제기를 한 다음에 본안소송에서 결국은 패소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지급되었던 직무대행자 비용은 나의 손해이고 그러므로 이런 사단법인에게 직무대행자 선임 비용을 다 손해배상으로 지급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입장에서는 이 전 회장님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
소송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고 또 가처분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도 많이 썼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고 쪽에서 제게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피고 쪽에서 주장을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보전 처분을 할 때는 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소명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논리 구성을 해서 청구를 했고요. 결국은 1심에서 해당 재판을 이길 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전 처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렸고 실무적으로 이 판례를 어떻게 활용해서 소송하실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부당한 보전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이 판례를 활용하셔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영 TV의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